네, 이제는 시장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을 해서 좀 무뎌지긴 했지만 또 언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대라고 놀랄 만한 사안이 있었죠. 오늘 일일 확진자 수가 8천 명을 넘겼습니다. 오미크론이 또 우세종이 되면서 이번 주 안에 뭐 10,000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또다시 주식시장에서 이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주변에서도 뭐 오미크론 그리고 확진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가면은 선별 검사 그 진료소 앞에 줄들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네.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주목을 받을 때가 다시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확진자 수가 폭증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어떤 의례적인 시장의 반응이긴 한데, 네. 그냥 이를 항상 보면은 그때만 반짝하고 또 더 이상 못 가는 현상.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상 최대.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10,000명.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경각심이 나오는 때가 오히려 그때가 단기 정점이고 거기서 좀 약간 후퇴하게 되면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거기가 고점이었던 경험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면 또 기존에 이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수혜주 같은 종목들도 또 다 움직일 텐데 안 움직이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맥락에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진단키트 수요는 늘어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이게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규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과 즉 이게 지난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어떤 중증 환자나 치명적인 또 바이러스냐라는 부분들 쪽에서 이 부분에 검사는 하되 만약에 혹시나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좀 다른 패턴의 변화를 보여준다. 즉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풍토병화되는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쪽이지만 그래도 그 전에 나오는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하는 쪽은 네. 여전히 수요가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이를 좀 반응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보니까 시중에서 자가 진단 키트죠. 이쪽이 거의 품절이라고 하면서요. 네. 근데 저희 집 앞 편의점엔 있던데요. 그럼 사두세요. 사놓을까요, 미리? 네. 그래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여러 가지 지금 또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지긴 하지만 최근에 또 동향을 보게 되면 가장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환자가 급증했던 대표적인 국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꺾였습니다. 확연하게 좀 꺾이다 보니까 이제 방역 패스도 좀 안 하지 않을까.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역 패스 폐지까지도 얘기 나오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약간 좀 감기화돼가는 현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봤었을 때 지금은 이제 환자 수는 늘어나서 여러 가지 또 부담은 된다고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 효과가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즉 걸려서 이제 뭐 어떤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네. 쪽으로 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중증 환자가 지금 이제 입원해서 중증 환자가 이제 과거 한 1,000명대에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무슨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것 같긴 하지만 네. 그쪽은 그래도 이제 제가 느끼는 바로 의하면 거기서 이제 한 5, 600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오미크론에 걸려도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집에서 치료하고 하는 이런 자가 치료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나왔을 때는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다 보니까 다른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에서는 거의 한 봄쯤 되면은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굉장히 질병관리청에서 나오신 것처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들어보니까 그럼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다시 부활할 때는 아니다. 그냥 이 역시도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네, 그럼 시장에서 좀 신선한 재료, 네. 그러니까 즉 이를 통해서 좀 새롭게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해서 나오는 이런 트렌드로 맞춰가는 것보다 반복되는 쪽에 대한 주가의 피로감 정도가 지금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쪽 최근 들어서 다시 오미크론이 확산될 거야라고 움직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최대로 나오다 보니까 고점에서 쭉 밀리는 패턴이 나온다는 점은 이를 좀 염두하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진단키트주를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이제 함부로 PCR 검사도 못 받게 되잖아요. 네. 자가진단키트로 먼저 각자 검사를 받고 나서 양성이 나온 분들에 한해서 PCR 검사를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자가진단키트를 구비하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 증상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가진단키트를 또 써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적주로 접근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과거에 같은 경우 이제 진단키트를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폭발적인 실적. 이게 이제 가장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각을 많이 받았던 상황들이죠. 근데 그 이후로 2020년도, 21년도를 지나오면서 그게 이제 약간 정점에 대한 느낌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자가진단키트가 수요가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또 그대로 수용해서 또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강하게 나갔느냐라는 쪽은 시장의 반응이나 흐름은 좀 그때만큼의 폭발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라든가 그런 쪽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네. 오미크론에 걸린 젊은 친구들을 두세 번 봤는데요. 증상이 없습니다. 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평범하게 통화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그냥 걱정은 해줬는데 이렇게 돼가나 싶어서 좀 그런 거 질병관리청 아닙니다. 예. 네. 네. 통화 끊고 나서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진 않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해봤을 때 위드 코로나 때도 쓰기에는 키트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 네. 제가 오늘 가격을 보니까 휴마시스 거는 한 4,5천 원 정도에 개당 팔고요. 네. 셀트리온 거는 19,000원, 2만 원에 팔더라고요. 좀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 휴마시스는 계속해서 공급 계약 소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니까 뭐 1,366억 원의 대규모 진단키트 공급도 이야기 나왔는데 휴마시스 오늘 갭상승을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래서 또 2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편의점 가서 그렇게 본 것 같고요. 네. 예, 그게 이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휴마시스가 공급해서 셀트리온이 만들어서 이제 완제품을 파는 이런 구조인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브라질 기업에도 계약을 체결했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도 이런 수요가 많다는 게 반증이 됐고 셀트리온 쪽으로 한 1,366억이다 보니까 홈키트죠. 이런 쪽에서 지난 매출의 한 300% 수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공급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시장은 좀 환호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일단 그러면 이게 직결적으로 실기적으로 이어져서 변화가 나오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과거에 바라봤던 그런 즉 과거보다도 지금 주가가 여기서 약간 음봉을 보인다는 얘기는 지난 과거 그 진단키트 나왔었을 때 월봉을 보게 되면 한 28,000원대 막 갔던 흐름들도 있죠. 그때만큼 강하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반응이 실적의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정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네. 해주셨고요. 저희가 최근에 뭐 SD 바이오 센서, 엑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다뤄봤는데 엑세스 바이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도 반짝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진단키트 내에서 가장 대장은 시젠과 SD 바이오 센서고 그 밑에 엑세스 바이오가 있는 거죠? 굳이 급을 매기자고 하게 되면 아니, 급을 매기라는 건 아닌데요. 네. 주가의 그 흐름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런 변화가 왔을 때 그래도 좀 꾸준하게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과 함께 움직이는 쪽은 그래도 시총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시젠과 SD바이오 센서를 먼저 반응을 하지만 그 약간 중형주급 쪽에서는 이런 회사들 대표적으로 엑세스바이오라든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랩지노믹스, 수젠텍 그리고 또 바디텍메드 뭐 이런 회사들이 또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마저도 시젠이나 또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이런 쪽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막혀 있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단키트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을 하나하나 뭐 종목 상담하는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네. 뭐 새로운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진단키트가 최근에 다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해도 김민수 대표님은 약간 이 역시도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시젠에 대해서는 좀 신한금투의 리포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본격화 때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 네. 이 말이 무엇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위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이겠죠. 어떻게 그래도 이제 풀렸다 싶어서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오지만 입국장에서는 바로 검사 뭐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격리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격리는 필요가 없어지겠지만은 그럼에도 한 번쯤 좀 찜찜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그렇게 해야 뭐 입국장에서 다시 본 그 공항으로 입국되는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기본 수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시즌을 바라보면서 일단 2년 동안은 돈 잘 벌었습니다. 한 2년째 영업이익이 한 6천억 대가 넘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4,500억 대. 일단 본격적으로 피크아웃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뭐 다 시즌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는 지난 과거 1, 2년 동안 참 저평가다. 실적 나오는 게 저 정도인데 그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저평가다라고 하지만 이게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시즌을 보면서 또 최근은 아니지만 그 또 회사 IR 담당자와 통화하고 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봤었을 때 네. 참 좀 이런 표현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운영하려는 생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게 보통 이 정도로 이제 규모가 갑자기 커지게 되면은 이제 본업 외에도 뭐 새로운 회사를 M&A 한다든가 아니면 본업과 함께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큰 흐름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런 쪽이 좀 약하고 IR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어떤 자금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신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정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회사 쪽에서 답이 돼야 주가가 다음 단계로 움직이지 않나. 왜냐면 가장 좋은 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그렇다고 뭐 전혀 다른 산업이 아니라 바이오 쪽에서 하나를 또 끌고 갈 수 있는 변화로 나오게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라는 측면 쪽으로 보게 되면 시장의 판단도 거의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한 8만 원대, 8만 5천 원대는 아직은 꿈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캔디님께서요. 시즌처럼 최대 실적으로 최고가를 낸 이후에 다시 주가가 하락했던 패턴이 나온다면 여타 진단키트주들에게도 최대 실적이 나와도 얘는 어차피 다시 빠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시즌의 모습을 따라서 다른 종목들도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네,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 뒤에 있는 종목들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따라갈 거야라고 보는데 네. 근데 특히 엑세스바이오나 나머지 종목들도 보게 되면 그나마 시제는 그래도 분기 좀 예측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실적 흐름들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뭐 대표적인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공급이 들어왔을 때는 강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뛰다가 만약에 그 공급 계약이 없게 되면 거의 또 백억 대 정도로 확 줄고 하는 단발성이네요, 약간.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면은 시장에서 바라볼 때 그러면 이런 공급이 꾸준하게 나와서 그나마 확장이 돼야 어느 정도 이제 추세나 패턴들을 맞춰갈 텐데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또 분기 실적의 불안정성도 또 하나의 좀 약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또 실적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글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최이진님께서요. 네. 지금 진단키트 내에서 확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있나요? 궁금합니다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시즌이요. 네, SD 바이오센서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시즌이나 SD 바이오센스 똑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변화가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나와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그러면 이보다 더 훨씬 더 저퍼라고 볼 수 있는 실적 대비 어떤 평가가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낮은 뭐 철강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겠죠. 실적은 올해 순이익이 몇 조 이상 나오고 있는데 시총은 그를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못 따라갈 정도로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뭘까요? 이게 그러면 어떤 업황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뭐 경기 순환 관련된 흐름들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올해가 최고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실적들은 그에 못 따라갈 거야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성장 동력이 있어. 이걸 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을 강하게 할 거다 보니까 이를 또 만회할 수 있어라고 하는 몇 가지 물음에 대해서 시장이 답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이 꾸준히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특히 지금 같은 특수한 기간 동안에 나왔던 실적은 이게 또 계속 꾸준히 담보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나왔던 돈 번 걸 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또 추가적으로 해서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국면들을 얼만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거기에 답을 하는 업체들은 좀 반대로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직은 안 보인다라는 게 좀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현 시점에서 진단키트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힌트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네. 반복될 것 같아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네. 모멘텀 강할 때 파는 게 맞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네. 오히려 리오프닝 쪽을 점진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오히려. 쪽에서 또 앞서 지금 오미크론의 또 여러 가지 여파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적응하는 단계로 가고 거기다가 어떤 자가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중증 환자만 좀 드라마틱하게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다 높아질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정부 정책도 빠르게 변환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 봄쯤 이후부터는 좀 저희 생활에도 좀 많은 변화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진단키트주들이 이번 주에 들썩들썩이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줄 때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인 것 같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평가해 주셨습니다. 진단키트주 한번 점검해 봤고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